1. 의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며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약초, 복잡한 운동법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소홀히 했던 신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제가 6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기 어렵고 산책이나 여행도 힘들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아플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4가지 중요한 부위와 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5분 동안 4가지 부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4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 관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2. 발.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아프거나 다리가 무거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을 잘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과 소화 기능이 향상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즉,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을 잘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심장과 혈압이 안정되며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로가 덜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제 60년 동안 연구한 발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40°C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을 30분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의 피로와 부기가 감소합니다. 특히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이 편안해져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은 15년간 변비로 고생했지만 매일 발 마사지를 한 후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건조하는 것입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여 무좀의 원인이 되며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 상처가 감염될 위험이 크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인해 감염이 심해졌고 발가락 절단 위기에 처했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습 크림을 바르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목욕 후 보습 크림이나 풋 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발과 무릎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발을 신으면 발과 무릎의 통증이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박상철님은 이 4가지 방법을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발 통증이 사라졌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발 건강을 지켜볼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 겨드랑이.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입니다. 이곳에는 2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으며 림프절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겨드랑이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겨드랑이를 잘 관리하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에 덜 걸리며 피로가 줄어들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절이 막혀 독소가 축적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땀샘이 막혀 세균이 번식하며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겨드랑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겨드랑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향이 강한 바디워시나 화학 성분이 많은 비누는 겨드랑이 피부를 자극하고 자연적인 해독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녹차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처럼 순한 제품을 사용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닦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에 쌓인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부위이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꼼꼼히 닦고 면봉을 이용해 접힌 부분까지 잘 말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헤어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건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트러블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데오드란트 제품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등의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은 땀샘을 막아 림프절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겨드랑이에 바르거나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땀 냄새를 줄이면서도 겨드랑이의 자연 해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마다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많아
이곳의 순환이 원활해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 후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살짝 쓸어내리면 됩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만 마사지해도 독소 배출이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며 매년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후 항생제 없이도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지만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하는 습관을 들인 후 2주 만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몸이 자주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했으나 아침마다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샤워할 때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건조한 후 자연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며 아침마다 림프 마사지를 실천하면 겨드랑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면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중심. 허벅지 안쪽을 신경 써서 관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손, 발, 얼굴 같은 부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허벅지 안쪽은 그냥 씻는 정도로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며 심장에서 온 혈액이 다리로 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서해부 림프절이 위치해 있어 하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며 신경과 근육이 모여 있어 걷기, 서기,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질 수 있으며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져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정맥이 박히면서 다리 정맥류가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건강한 다리와 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땀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녹차 비누나 쌀겨 비누 같은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도 개선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다면 긴 목욕용 스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샤워 후 허벅지 안쪽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야 하며 헤어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 완전히 건조하면 더욱 좋습니다. 속옷은 면 100% 소재로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못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속옷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 바닥을 맞댄 후 손으로 발을 잡고 무릎을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5분만 해도 가리 부종이 줄어들고 간의 해독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닥에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눕혀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습제와 파우더를 이용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 허벅지 안쪽처럼 마찰이 많은 부위는 꾸준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오히려 끈적거릴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저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저린 증상이 사라졌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76세의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속옷을 입다가 피부 트러블을 겪었지만 면 100% 속옷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완화되었고 다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80세 이명숙 어르신은 다리 부종이 심하고 오래 걸으면 힘들었지만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후 다리가 가벼워지고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부위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간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여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고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며 면 소재 속옷을 입고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보습과 파우더로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다리와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 건강과 신경계에 중요한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과 두피, 신경과 기억력의 중심.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저하되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등과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면 신경과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로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위를 소홀히 관리하며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감퇴와 신경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등과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할 때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등까지 닿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대충 씻고 지나치지만 등을 깨끗하게 씻으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79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샤워할 때 등을 잘 씻지 않아 항상 간지러움을 느끼고 피곤함을 자주 호소했지만 브러쉬를 사용한 후 몸이 훨씬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피의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5분씩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효과가 더욱 좋으며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신경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어 손주 이름을 자주 헷갈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나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마다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가 뻣뻣해지면 신경 전달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가 유연해지고 신경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만성 요통으로 고생했지만 아침 스트레칭을 한 달간 실천한 후 허리 통증이 80% 완화되었고 활동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5분간 등과 목 마사지를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럴 때 손바닥으로 목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사지하면 신경이 이완되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둔 뒤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으며 가족들도 그녀가 건강하고 밝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니라 신경과 기억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 샤워할 때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아침에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기 전에 등과 목 마사지를 실천하면 신경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6. 이 건강 습관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씩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하며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모든 부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요일별로 한 가지 부위에 집중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발을 관리하고 수요일에는 겨드랑이를 신경 쓰며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을, 일요일에는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식으로 루틴을 정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정해진 요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TV를 보면서 발 마사지를 하고 샤워 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2분간 실시하며 아침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잠자기 전에는 등과 두피 마사지를 하면 하루 총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쉽게 유지하려면 기존의 습관과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거나 TV 뉴스를 볼 때 발 마사지를 하고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마사지하며 잠자기 전에 등과 목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80대, 90대에도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이 4가지 부위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 동안 고생하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오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팔과 허벅지 안쪽을 꾸준히 관리한 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기쁨을 되찾은 그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몸이 달라지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77제 환자들의 변화, 건강관리의 놀라운 효과.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을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5세 박상철님은 몇 년 동안 다리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5분간 발 마사지를 실천한 결과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철님은 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발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좋아진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했고 매년 항생제 없이는 가을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지만 매일 샤워 후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2분간 림프 마사지를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2달 후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림프 마사지만 했을 뿐인데 면역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드랑이를 관리하면 감기와 기관지염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되찾은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도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5분간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실천한 결과 한 달 후에는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았고 2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리가 편해졌고 이제는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기억력을 회복한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손주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한 달 후에는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라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두피 건강을 관리하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70대, 80대, 90대에도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5분의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작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